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지금 매수 전인데요. 네, 어떤 종목이요? 한국 금융 지주를 좀 살까 그래가지고 좀 전화드렸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네.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이런 왜 투자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금융사를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 쪽의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금융사가 지금 올라오게 된 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이 주가 지수가 낮다 그래서 PBR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밸류 프로젝트에 엮이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밸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정체된 것 같더라고요. 정체된 것 같죠. 밸류 네.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올해 진행이 돼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밸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약간 조금 뭐 그닥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휴전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들이 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평가를 해소시키려면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나라 투자자 수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게 OECD 국가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니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단타를 좋아하고 차트가 어딘지도 모르고 차트가 고점이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는 거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많은 도로가 어떻게 고평가를 받겠습니까? 독일의 운전자들의 그 운전 실력이 되게 고평가가 받고 있다 보니까 독일 운전은 저 아우토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일본도 면허 따기가 되게 어려워서 운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면허를 되게 쉽게 따다 보니까 어때요? 희한한 일들이 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초보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상급등 현상도 나오게 되고 이상급락 현상도 나오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수익을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평가라는 것이 해소가 될까라고 한다면 해소 안 될 겁니다. 그럼 PBR이 낮은 기업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일에 교육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치 좀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는 거죠. 밸류업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 밸류 프로젝트라는 이 테마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인 거지 사실이 지금 금융사 쪽이 안 좋은 내용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2천억씩 벌다가 지금 287억 벌죠. 그죠? 네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요즘에 PF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PF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PF 대출이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자금을 대가지고 투자한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들을 지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다가 돈을 빌려줬더니 지금 건설사가 그거 가지고 많은 데다가 이렇게 건설하다가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부도나고 못 갚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럼 PF라고 하는 그 자금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었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자금이 마련이 된 건데라고 했더니 은행에다가 또는 증권사들이 그 PF라는 자금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돈 투자한 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날리고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나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테마 하나만 믿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허울만 좋은 거죠. 그 허우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모양인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런 리스크들이 뇌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폭락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는 안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젝트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밸류업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인데다가 약간 좀 미적지근합니다. 그러면 테마도 약한 상황에서 저점에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가서 반등 때 수익 낸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쌍바닥에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사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나 제가 처음에 지금 왜요 하면서 의아해 했잖아요. 그죠?
네네. 차트를 보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네. 찾는다고 한다면 굳이 찾는다면은 6만 원짜리에서 쌍바닥 그리는 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7만 2천 원 넘어갈 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만 3천 원 네. 넘어갈 때 돌파 자리로 매매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 종목만이 네.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매매가 힘든데 굳이 이렇게 리스크 있는 금융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하실 거라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실 거면은 다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공부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네. 투자를 공부하시길 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수를 하실 거면은 6만 원에서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하시거나 7만 5천 원 넘어갈 때 7만 3천 원 넘어갈 때 저기서 돌파 매매로 따라 붙어보는 건 나쁘지 않는 차트 매매지만 단기 투자지만은 장기로 본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